게이머들은 알고 있습니다. 게임은 함께하면 더 즐겁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 이름 모를 온라인 친구들이 있지만 그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접대용 타이틀이라는 것을 잘 하지 않을 거면서 구입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심지어는 컨트롤러를 처음 잡아본 사람들마저 쉽게 즐길 수 있는 오늘 리뷰할 타이틀은 바로 마리오 파티 10입니다. 마리오 파티는 4명의 플레이어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만큼 한 차량을 이용해 함께 이동합니다.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맵 주변에 있는 함정이나 보너스 포인트를 얻는 구간들은 거의 대부분 주사위를 돌렸던 플레이어에게만 적용되죠. 함께 움직이는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었던 아이템 대신 특수한 주사위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1, 2, 3만 나온다든지 내가 원하는 숫자를 선택하여 굴릴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토대로 주사위를 굴리는 중간 여러 미니게임들을 거치게 됩니다. 미니게임은 기본적으로 개인전, 팀전, 1대3으로 벌어지게 되고 각 게임은 랜덤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니게임은 간단한 조작으로 찰나의 즐거움을 줍니다. 물론 어느 게임이든 간에 컨트롤의 세심함이야 필요하겠지만 마리오 파티 시리즈의 미니게임에선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어느정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기억력을 요구하는 게임도 있고 상대방과 의사소통 없이 벌어지는 미묘한 신경전도 쏠쏠한 재미가 있죠. 이렇게 미니게임을 진행하면서 등수를 매기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미니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포인트를 쉽게 벌 수 있다는 점은 있으나 이 게임의 백미는 일발 역전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중간 보스를 클리어한 뒤부터는 상대방의 포인트를 뺏어온다거나 막교환을 하기도 하는 변수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맵상의 각종 장애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게임은 이처럼 미니게임으로 극복할 수 없는 서로 간의 실력차를 운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심어두었습니다. 게다가 코스를 다 완료한 뒤 아이템 사용량이든지 미니게임 마스터 등의 추가 보상으로 인해 끝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해놨죠. 이런 시스템으로 밸런스를 맞춰놓긴 했지만 함께 이동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전략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내 차례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함정도 생길 수 있고 소지하던 아이템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이미 전작이었던 마리오 파티 9에서 완성된 것이기도 합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뿐더러 미니게임도 다 거기서 거기 같죠. 그래도 이번 짝이 다른 시리즈와 차별점을 가지는 부분은 쿠파 파티 모드가 아닐까 싶네요. 4명의 플레이어와 1명의 쿠파 유저의 술래잡기로 진행되는 이 모드는 이번 짝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모드입니다. 쿠파는 마리오 팀을 쫓아가며 그들의 하트를 하나씩 줄여나가 도착점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모드의 진행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미니게임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쿠파를 담당하는 유저는 게임패드를 이용해 다른 플레이어를 괴롭히는데 이때 게임패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이로 센서나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장애물을 조작한다거나 게임패드의 마이크로 불을 뿜기도 하죠. 게임 진행 중에 쿠파만 볼 수 있는 코스들이 등장하는데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힌트를 적어주어 다른 플레이어를 낚는 등 유저 간의 심리 싸움을 즐길 수도 있죠. 밸런스 역시 좋은 편입니다. 쿠파 유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주사위 숫자가 나왔을 경우 한 번 더 던질 수 있고 쿠파가 불리해지게 되면 주사위를 하나 더 주기도 하며 분노 모드가 발동되어 더 강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 팀 역시 하트를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넉넉한지라 게임이 어느 한쪽으로 잘 기울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미보 파티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선 게임의 이름대로 아미보를 보드판의 말로 이용합니다. 아미보를 게임패드에 놓고 떼는 것으로 주사위를 굴리고 획득한 아이템을 사용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때론 보드판이 마치 파이처럼 여러 조각으로 바뀌어 다른 게임판으로 바뀌기도 하죠. 총 10번의 턴을 돌아 가장 많은 금색별을 얻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매번 아미보를 게임패드에 놨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 턴이 반복되면 무조건 미니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도 들고 있어야 해서 불필요하게 손을 바쁘게 해놨죠. 또한 한 명당 하나의 아미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4명이 플레이하려면 4개의 아미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미보를 터치하여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특수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게임의 진행 방식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손이 가지 않는 모드이기도 하죠. 아미보를 이용해 새로운 게임 모드가 추가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플레이하는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는 이 모드에 손이 가지 않게 합니다.
파티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1인용 게임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위유의 런칭작이었던 또 다른 파티 게임인 닌텐도 랜드가 훌륭한 1인용 게임 모드를 넣었다는 것에 비하면 마리오 파티의 1인용 게임은 구색 맞추기에 가깝죠. 미니게임만 따로 할 수 있는 모드도 있고 실제로 누군가와 함께 즐길 땐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게 될 때면 이미 닌텐도에선 위유로 여러개의 파티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오 파티가 파티게임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미니게임의 퀄리티는 닌텐도 랜드보다 못하다는 느낌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게임은 닌텐도 캐릭터의 익숙함과 거기에 간단한 조작성을 더해 게임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친숙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접대용 타이틀을 위해 파티게임을 고민하고 있는 유저라면 마리오 파티도 꽤나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도 신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게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